220페이지. 자, 대표 문제. 계약의 성립. 작년 주택관리사예요. 계약 성립 틀린 것은 1번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승낙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달 말까지 알려줘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잠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가 발송한 때죠. 승낙통지 발송한 때. X 정답이죠? 작년 주택관리사 정답 지문이에요. 맨날 나와요. 맨날. 승낙통지 발송한 때 정답. 3번 청약이 상대방이 도착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지.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승낙통지가 필요 없어요. 자,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오뎅 먹었을 때 그때 성립. 맞는 지문요. 오뎅 먹었을 때 성립. 5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 아하, 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 크로스 됐구나.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 청약 계약 성립식 도달한 때. 정답 2번. 자, 어디 가느냐. 오른쪽. 다음 중 2번.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낙성, 교환, 낙성, 증여, 몰라, 임대차, 낙성,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 5번이요. 즉 증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데. 자, 어디 가시냐. 밑에 15년 노무사. 4번. 틀린 것은 1번. 승낙자가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일부만 승낙했어요. 청약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자, 살짝 응용한 거예요. 응용.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일부만 승낙했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승낙은 그대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거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간 승낙 그 동네예요. 따라서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맞는 지문. 2번.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보아서 여기에 다시 지가 승낙함으로써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그렇지.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조문에 따라 이 승낙을 청약으로 보고 지가 다시 여기에 승낙하면 계약 성립. 3번.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했어요. 자, 이달 말까지 알려줘 했죠.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들어오지 않았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법조문 그대로. 4번. 당사자 간에 같은 동일 내용 청약이 상호 클로스 됐어.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착한 때 성립. 그대로죠? 다 맞네? 정답 5번이겠네요.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아니라니까. 자꾸 도달로 장난쳐.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스톱해봐. 자, 봐요. 15년 노무사 실제 기출이죠. 얘가 정답 지문이죠. 왼쪽 봐요. 작년 주택관리사죠. 또 정답 지문이죠.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에 정답 봐가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야. 자, 16 노무사 5번 봐야죠. 기출이 우리 시험이든 다른 시험이든 기출이 문제 좋습니다. 5번. 청약 승낙 옳은 것은 옳은 건 살짝 어렵죠. 1번. 노무사가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요. 노무사가. 1번.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니까 X죠. 승낙은 청약자한테 해야 돼. 특정. 하지만 청약은 불특정,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X. 2번.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 붙여서 승낙했어요. 자, 끝났어. 승낙 그대로 하지 않고 조건 붙였죠. 자, 계약이 성립된다. 자,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거죠. 따라서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승낙 아니기 때문에. 3번.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잘 봐요. 도착 전이죠? 처리할 수. 도착 전에는 처리할 수. 임의로에 넘어가지 마. 중심 잡아요. 지금 도달 전이죠? 그러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해도 맞는 지문이요. 이거 꼬시는 문장이 임의로야. 그래서 노무사가 살짝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험은 임의로를 안 넣어. 그러니까 도착 전 처리할 수 있다. 오. 근데 임의로 읽어버리면 느낌이 확 달라져 버려요. 하지만 중심 잡아요. 도착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옳은 것. 정답. 4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요. 양 청약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성립한다. 뭔 발송이야. 도달이죠. 도착한 때 X. 5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자,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약이 날아가나요?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발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거기 위에는 발자가 나오면 안 돼요. 받지 도달로 끝내야 돼. 받지 못했을 때, 즉 들어오지 않았을 때 청약이 실효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자로 장난쳐. 정답은 3번. 3번에서 도망가 버리면 돼요. 자, 밑에 20년 노무사. 7번. 사례 문제로도 아주 가끔 나와요. 우리 시험은 사례 문제로 나온 건 30년에 3번밖에 없어요. 즉 이론을 잘 하시기 바래요. 자, 봅니다. 갑은 2020년 2월 1일 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을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 발송. 그럼 갑이 2월 1일 날 지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사달라고 을에게 청약했죠. 자, 편지 쏘았어요. 갑이 청약자, 을이 상대방입니다. 자, 1번. 갑 편지가 2월 1일 날 보냈는데 2월 2일 상대방 을에게 도착했다면 갑은 이 청약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자, 도착했죠? 도착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2번. 갑 편지가 2월 2일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 갑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청약은 유효하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도달했죠? 도달하면 무조건 효력 발생해요. 따라서 유효, 있을 유, 맞아요. 5. 3번. 상대방 을이 자, 이 중고차를 900만 원에 매수할게 회신했다면 상대방 을은 갑 청약을 거절하고 지가 900만 원 어때? 새로 청약을 한 것이다. 자, 1,000만 원 청약인데 900만 원 어때 했죠? 그러면 조건이나 변경을 간 거죠. 따라서 이거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 조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훈련해요. 4번. 갑 편지를 2월 5일 날 상대방 을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을이 미성년자라면 청약 보낸 갑은 원칙적으로 이놈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자, 상대방이 어린 놈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내 의사표시로는 대항할 수 없다. 생각나요? 총칙도 써먹고 여기도 써먹어요. 어린 놈한테는 나는 들이댈 수 없어. 뭐 5살짜리하고 싸움할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면 내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다 맞네. 5번 답이겠죠? 5번. 상대방이 승낙편지를 2월 10일 발송했어요. 자, 갑한테 2월 15일 도달했다면 갑과 을 간의 계약 성립 날짜는 2월 15일이다. 자, 봐요. 2월 10일 날 발송해서 15일에 도착했죠? 그러면 계약 성립 날짜는 10일이에요? 15일이에요? 10일이에요. 발송한 날. 편지 나오면 격지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 발송한 2월 10일. 우리 시험도 똑같이 이렇게 장난쳤어요. 2월 10일이야. 발송 날짜. 정답은 5번 X예요. 그러면 결국 사례 문제지만 이론이죠? 이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성립 이 정도 해요. 끝. 그만해요. 본론 갑니다. 하염없이 풀 수 없어. 중요한 거 다 풀었어. 자, 227페이지. 본론 대표 문제. 이제 본론은 막 사례 문제로 나와. 왜? 위험 부담이니까.
얘는 이 문제집은 불능부터 넣어놨더라고. 동시행 항명권인데. 우리 순서를 할까요? 그냥 순서를 해요. 문제집 순서대로. 자, 대표 문제. 갑과 을은 갑소유 A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그러면 갑소유 건물 매매죠. 그럼 빨리 왼쪽에 갑을 그려. 빨리. 갑을 그리는데 0.2초밖에 안 걸려요. 갑을 그려. 그래야 그림 보면서 이놈 저놈 하지. 왼쪽 놈 오른쪽 놈. 자, 틀린 것은 1번. 계약 체결 전에 이 건물이 이미 날라갔대요. 갑을 매매 계약은 무효다. 자, 중심 잡아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날라가 버렸죠. 빨리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매매는 무효. 5. 2번. 계약 체결한 후 왼쪽 놈 갑 귀책 사유로 건물 멸실. 아, 네가 불냈구나. 채무불이행. 따라서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갑한테 매매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뜨면 해결해요. 갑 왼쪽 놈 채무자 귀책 사유로 지갑을 냈죠. 이거 동네가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효과. 법정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즉시란 말은 최고 없이 그 말이에요. 이행 불능이니까. 5. 3번. 계약 체결한 후 제3자 병이 불내서 이 건물이 멸실했네요. 자, 스톱. 느껴야 돼. 병이 불냈대. 그러면 갑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무자 귀책사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 잘못 있어요? 없어요? 서로 없죠. 자, 이게 쌍방무책이야. 자, 상대방 을은 이 경우 갑한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이고, 어려워. 자, 계산 들어가야 돼요. 제3자 병이 불냈구나. 아, 일단 갑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빨리 쌍방무책 동네구나. 쌍방무책이니까 을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겠구나. 쌍방무책,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아까 제가 한 왕별이에요.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라. 따라서 을은 갑한테 지 옥 안 줘도 되니까 야, 내가 준 계약금 준 돈은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있다. 우리 시험도 그러고 엄청나게 얘가 정답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병방화를 통해서 쌍방무책 그 동네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3번 지문. 자, 4번. 계약 체결한 후 오른쪽 놈 을 귀책 사유로 건물 멸실. 스톱. 을이 불냈죠. 그러면 갑은 야, 돈 줘. 돈 달라 할 수 있다. 끝났죠. 그렇지. 불냈느한테 채권자 귀책 사유. 불냈노? 돈 줘. 할 수 있다. 5번. 4번의 경우 왼쪽 놈 채무자 갑은 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100만 원 빨리 생각해. 100만 원 했다. 울고 있는 을한테 100만 원은 돌려줘라. 이익은 을에게 상환해라. 법조문 그대로. 채권자 위험부담시 나오는 법조문 사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오케이. 자, 밑에 포인트 17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틀린 것은. 자, 이놈이 왜 불능에서 나왔느냐? 이 문제집 체가 좀 이상해. 계약 성립에서 들이대야 되는데 불능에 들이대 놨어. 이 저자가 목차를 우리랑 다르게 뽑은 거예요. 얘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불능에 넣은 거야. 우리는 성립에서 합니다. 자, 성립. 마지막 목차.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틀린 것은 1번.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만 작동됩니다. 맞는 지문. 5. 2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잠깐. 저기 답하시는 분. 남자분. 답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막아버려요. 죄송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본인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읽자마자 제가 왜 답을 말씀을 안 드리냐. 생각하라고 제가 답을 말하는데 저분께서 답을 말해줘 버려. 다 들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 답이 나와버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 위해서 좀 참아주세요. 저분 되게 잘해요. 무조건 합격해요. 합격에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야 나머지 분들이 생각을 하거든. 그죠? 죄송합니다. 자, 좀만 참아줘요. 그래야 나머지 분들이 생각을 하거든. 자, 이제 2번. 했죠?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 면적 부족하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전부 불능 아니죠? 부족,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세 물을 수가 없어요. 3번. 이행해야 될 자가 왼쪽 놈 갑이 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자, 애월하겠죠? 알. 그래야만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 책임이니까. 맞는 질문. 4번. 상대방은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잠깐! 선이면 되고 무과실 필요 없다고? 아니야. 나였어.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일 것. X. 선이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답입니다. 정답. 자, 5번. 실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합니다. 그때는 이행이익 한도에서 배상해라. 이렇게 흘러가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 실내익 배상. 결국 R. 선이 무과실일까? 원시적 불능일까? 이 세 개만 알면 계약체결상 과실점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넘깁니다. 21년 별이사 18번. 작년 21년 문제는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여기서 지문 하나가 뜹니다. 올해 22년 뜬 놈이 두 놈이 뜨고 작년 뜬 놈에서 한 문제쯤 떠요. 확률적으로. 자, 18번. 계약 성립. 틀린 것은 1번. 별이사가 우리보다 어려워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된다. 자, 이거 제가 총칙의 계약 당사자 확정 법률행위 해석 파트인데 안 했어요. 5월에 7월 달에 하려고. 어려워서. 맞아요. 쌍방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된 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확정됩니다. 일단 맞다고 보고.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어요. 자,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러면 중심.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임대차의 필수 요소냐 아니냐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이거 아직 안 했지만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 요소고 보증금은 필수 요소 아니에요. 이유, 우리 민법 임대차에는 보증금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보증금이 나와요. 그래서 민법 임대차는 보증금이 법조문이 없어. 따라서 법조문이 없으면 필수 요소는 아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1번, 2번은 지금은 모르지만 7월이 지나면 제가 얘기를 해요. 다음 주 임대차에서 이거 살짝 언급할 거고 2번은 1번은 7월이에요. 7월에. 자, 그러면 만약에 본시험에 10월에 부딪혔다 하면 1번 맞아. 2번 맞아 할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자, 3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네요. 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법 전문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이고, 처음 들어보죠? 물음표. 뭘 고민해. 물음표.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라도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져 있다면 계약 성립 인정할 수 있다. 자, 총칙에서 배웠죠? 계약 목적은 꼭 확정됐을 필요는 없어. 계약 체결 당시.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그 질문이에요. 맞는 거요.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통지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때 계약은 승낙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면 오뎅 먹었을 때 성립이 빨리 생각나야지.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공부가 됐다면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몰라, 4번 맞아, 5번 맞아요. 정답 3번이에요.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3번 질문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 어려워요. 변리사는. 자, 3번이 뭐냐?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일단은 사인했어, 계약서에. 근데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은 성립했지만 무효죠. 무효란 얘기는 일단은 성립을 전제로 나온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일단은 성립했는데 이게 효력이 없죠. 그런데 지금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책 이 단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저 처음 봤어요. 이런 지문 처음 봤다고. 우리 기출이 아니라고요. 처음 봤다고. 하지만 정답이에요. 왜? 다른 놈이 다 맞으니까. 1번 맞아, 2번 맞아, 4번 맞아, 5번 맞아. 그러니까 3번이 답이지. 이런 식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9월 지나면 할 수 있어요. 3번 지문 이런 거 복습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 이런 게 어렵게 안 나와. 변리사가 우리보다 어려워요. 자, 밑에 재작년 20년 변리사입니다. 어쩔 수 없어. 계약법은 간평도 없고요. 행정사도 없고요. 다 없어. 주택관리사는 있긴 있는데 몇 문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변리사 문제가 좀 나와. 노무사하고. 우리보다 둘 다 살짝 어려워요. 자, 감안하고 한두 개 지문이 영향가 없는 것들이 나와요. 자, 19번. 계약.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 청약을 했네요. 자, 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상당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이 성립한다. 자, 봐요. 변리사죠. 그러니까 그 조문을 또 응용한 거야. 우리 조문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상당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데 그걸 응용한 지문이 이거예요. 일단 기간을 안 정했으니까 그 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내로 바뀔 거고 무조건 승낙통지 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승낙통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 지문을 바꿔버린 게 엎었어.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바꿔야지. 계약이 성립한다고.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변리사가 어려운 거야. 자, 기억 5. 기억 들어가야 돼요. 니은 관습에 의해서 관습 뜬 순간 이 동네에서 오뎅 먹었을 때야.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사 표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계약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알게 된 때라고? 그 사실이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지 아줌마가 안 때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안 때 X야. 이렇게 장난쳐요. 우리 시험도 장난쳤어. 안 때라고. X. 그 사실이 있는 때.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거 찾아봐. 기억 들어간 거. 1번. 2번, 4번, 니은 제껴. 1번 제껴졌죠? 그러면 2번하고 4번만 남죠?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리을을 해결해야 돼요. 리을. 그쵸? 디귿은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디귿 해결해도 문제가 안 풀려. 오로지 리을 해결합니다. 리을.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상 과실책 그 동네네.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익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실내익 배상해야 된다. 자, 스톱!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두 줄짜리 꽉 찼죠? 중심 뽑아내. 한번 읽었죠? 중심이 뭐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동네구나. 불능을 알이네 갑이. 근데 상대방이 알 수 있었네. 자, 여기서 스톱.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소수로 가요. 책임져야 되느냐, 배상해야 돼. 중간 보지 마.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중심 잡아봐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질 때 알이 선의무과실한테만 책임지죠. 근데 지금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대. 선의무과실 반대, 알의 두 번째. 알 수 있었네. 그러면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배상할 필요 없다. 부정으로 끝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X지. 리을 탈락. 정답 2번이요. 자, 다시. 훈련. 살짝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런 게 어려운 지문이요. 그럼 중심을 뽑아내야 돼. 주어가 뭔지, 소수로가 뭔지. 그러면 주어는 목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는 이놈이 주어예요. 그러면 목적 불능이니까 동네 파괴해야 돼. 이거 원시적 불능이구나.
갑은 이 불능을 R이죠. 그러면 원칙 책임져야 돼. 근데 상대방이 이 불능을 알 수 있었대죠. 그러면 계약자율상 과실책임에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돼. 그런데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이 아니에요? 선의무과실이 아니죠. 왜? 알 수 있었대잖아. 그러면 선의무과실을 봤는데 R이죠. 그러면 나는 소수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즉 이행이익 넘지 않은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실익,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만 내가 잡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중심 잡고 소수로 싸움이야. R은 선의무과실한테만 책임진다. 그런데 상대방은 알 수 있었은 놈이니까 나는 이놈한테 책임지지 않는다. 배상할 필요 없다. X예요. 이걸 잘해야 문제를 맞춰요. 중심 뽑아내는 훈련. 지문은 꽉 찼지만 실상은 단어야. 알 수 있었네? 너 아니까 책임져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아니네? 너 책임지지 않는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정답 2번 기억디귿. 자, 이행불능 21년 주택스 오른쪽 22번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위험부담이겠죠. 갑이 지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 갑을 매매해. 자, 인도하기 전에 주택이 소실 불타서 날아갔어요. 갑을 빨리 그리시고. 틀린 거 1번 이 주택이 불강력으로 소실됐대. 아하, 쌍방무책이구나 느끼시고. 갑은 을한테 돈 줘 할 수는 없다. 왜? 상대방 잘못 없으니까. 불강력, 쌍방무책 빨리 떠올려야 돼요.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2번 이 주택이 갑 왼쪽 놈 잘못으로 소실. 갑 니 불냈단 말이네. 그럼 상대방은 왼쪽 놈 갑한테 이행 불능했다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이 불냈죠. 채무자 귀책사유. 당연히 이해해봐. 갑이 불냈으면 당연히 야 임마 뭔가 들이댈 수 있겠지. 갑 잘못했는데. 이론으로 하면 채무자 귀책사유 후발적 불능. 따라서 채무불이행 효과, 법정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3번 이 주택이 오른쪽 놈 을 잘못으로 날아갔어. 그러면 을이 불냈다는 얘기지. 채권자 귀책사유. 따라서 갑은 불낸 을한테 돈 줘. 할 수 있다. 맞네. 4번 오른쪽 놈 을의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 자, 수령지체 떴죠? 잘못했네. 돈 주세요. 갑은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수령지체죠. 채권자 수령지체죠. 을이 잘못했죠. 따라서 잘못한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죠. 잘못했으니까. 자, 3번 주택이 을이 불냈죠. 을이 불냈으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죠. 4번 을이 수령지체했죠. 잘못했죠.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정답. 5번 자, 오른쪽 놈 을이 이미 갑한테 대금을 지급했대요. 그런데 이 주택이 불강력으로 날아갔대. 쌍방무책. 자,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산합니다. 지금 동네가 쌍방무책이죠. 쌍방무책이니까 을 잘못 없죠.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겠죠. 그러면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받은 돈 부당이득 지문은 여기밖에 안 떠요. 쌍방무책에서밖에 안 떠. 그러니까 쌍방무책 뜨면 나 을한테 돈 못 받아. 받은 돈은 돌려줘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나는 주어가 바뀌면 의무 있고. 5번이 왕별이야. 5번이. 결국 쌍방무책인지 을이 불냈는지 채무자가 불냈는지 완전히 종합문제예요. 위험부담에서 다 나왔어. 자, 봐요. 첫 번째 2번이죠. 채무자 귀책 사유로 날아갔죠. 이거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채무불이행 효과로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위험부담 1번 불강력 쌍방무책이죠. 자,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갑은 돈 달라 할 수 없다. 5번으로 가요. 불강력이죠.
돈 달라고 못하니까 어른 돈 줄 필요 없죠.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나는 돌려줘야겠죠. 1번하고 5번이 연결돼요. 그 다음에 3번. 이 주택이 을이 불냈어. 아니 그러면 갑은 불낸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4번. 오른쪽 놈 을이 수령 지체한 바람에 태풍으로 날아갔어. 그럼 수령 지체 잘못한 거예요. 을의 채무 불행이에요. 따라서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이 문제만 이해가 되면 위험부담 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돼요. 이걸 어차피 바깥치기거든. 경험해 볼까요? 23번. 20년 주택관리사. 자, 이행불능. 틀린 것은. 문제가 좀 달라졌네. 위험부담 아니네. 어찌됐든 나와요. 같이 나와. 1번.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 계약은 무효다. 자, 중심 잡아. 원시적 불능이죠. 무효. 연결됐네. 맞는 걸로 찍어버리는 거야. 2번. 채무자 귀책 사유로 한 후발적 불능. 자, 오른쪽 놈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채무자가 불냈죠. 그러니까 오른쪽 놈은 채무 불행 효과.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떴죠. 그러면 오른쪽 놈 채권자는 채무 불행 효과.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 3번이 같은 동네죠. 채무자 귀책 사유. 동네는 채무 불행. 4번.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채권자 잘못했죠? 그 후에 항상 태풍이 불어요. 쌍방무채. 날라갔어. 수령지체 잘못했으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중심 잡고 소수로 가도 돼요. 수령지체 이 단어가 뜨면 을이 잘못했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소수로 가도 된다고요.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면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바로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엄청 절약되고 80문제 풀고 시간이 남아버려요.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계속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처음부터 안 돼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고수가 돼야 되지. 저같이 고수가. 처음부터 안 돼. 처음에 일단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뽑아내는 훈련 계속 해야 돼요. 시간 얘기를 합니다. 자, 5번. 다 맞네? 정답은 5번이겠네. 자, 채권자 오른쪽 놈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대요. 자, 이놈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생각해요. 이게 전형적인 지문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 채권자는 항상 오른쪽 놈이죠. 불능에서는. 을이 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했대요. 해지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지. 같이 연결돼야지. 해지했죠. 이행불능은 채권자 규칙사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을 말하는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있다. 결국 딱 중심 잡는 거야.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했다고? 해지했으면 계약 해지 손해배상은 쌍둥이죠? 청구할 수 같이 있다. 정답이에요. 5번이 응용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가 맞으면 5번이 정답 찍어버려도 된다는 얘기 안 읽고. 자, 이행불능 많이 했어요. 사례 문제 그래도 하나 더 풀어봐야 돼. 자, 넘겨봐요. 넘겨서 수용 하나 봅니다. 포인트 30번. 30번 문제 가요. 232페이지. 자,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위험부담은. 자, 갑은 지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자,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이 토지 전부가 수용됐네요. 수용되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못 넘기죠. 이행불능. 자, 수용 나오면 빨리 쌍방무책 동네다 생각하시고 이제 들이댑니다. 갑을 그리시고 갑 소유 토지 을 매도니까 갑을 그리시고 1번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갑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 생각해요. 지금 계약 체결한 후 날라갔죠. 지금 위험부담 동네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동네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오로지 원시적 불능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면 맞는 지문인 거야. 자, 2번. 을 오른쪽 놈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지금 동네가 쌍방무책이죠.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수용은 쌍방무책 위험부담 동네야. 따라서 해제 같은 거 할 수 없고 3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중심 잡아요. 지금 동네가 어디예요? 계약체계로 수용됐죠. 수용은 제가 태풍하고 수용은 쌍방무책이라겠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고 동네가 채무자 규책 사유 없는 동네예요. 그러면 해제 손해배상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수용은 쌍방무책이니까 위험부담 동네지 채무불이행 동네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2번, 3번 해제나 손해배상 지문이 뜨면 무조건 소수로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왜? 해제나 손해배상 2번, 3번은 채무불이행, 채무자 규책 사유로 날아갔을 때 그때만 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지. 4번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갑한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 스톱. 생각해야 돼. 지금 쌍방무책이죠. 쌍방무책이면 갑은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줄 필요 없겠죠. 그 지문이요. 을은 갑한테 돈 줄 필요 없다. 맞죠? 갑채무 소멸, 을 대금채무도 같이 소멸. 제약집 1번에 있어요. 1번. 결국 돈 달라고 못하니까 대금 줄 의무 없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 맞네? 정답 5번이겠네? 자, 5번. 왼쪽 놈 갑이 수용보상금 채권을 취득했어요. 자,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갑한테 지 매매대금 5억 주면서 보상금 주세요. 할 수 있다지. 그죠? 반드시 매매대금 지급하면서 해야 돼. 5억 주면서 보상금 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죠. 결국 수용이 나오면 반드시 보상금 관련 지문이 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수용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없더라고. 수용은 여기에 이거밖에. 어쩔 수 없지 뭐. 그만해요. 스톱. 동시항변권 넘어가요. 이행부는 끝났다고. 위험부담 끝났어. 동시항변권 대표 문제 갑니다. 대표 문제. 갑과 을이 갑 소유 건물 매매계약. 자, 틀린 것은 갑을 그려놓으시고 갑 소유는 항상 계속 밑줄 하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항상 왼쪽. 사례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갑을 그리시고 1번 갑 그림 보면서 왼쪽 놈이 왼쪽 놈 갑이 매도인이겠죠. 자, 왼쪽 놈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오른쪽 놈 을이 수령지체에 빠졌대. 자, 나중에 왼쪽 놈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한테 돈 주세요 청구하더라도 을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수령지체에 빠졌죠. 이행 제공했는데 수령지체에 빠졌더니 을이 잔금을 못 줬다는 얘기야. 무조건 수령지체는 채권자 수령지체는 을의 채무 불이행이에요. 잘못했어 분명히. 하지만 한 달 후 갑이 이번에는 그때는 이행 제공했죠. 7월 1일자 잔금 날짜에는. 근데 한 달 후 이번에는 갑이 등기 수수료 안 주면서 을한테 잔금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을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 갑 등기 수수료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론 갑니다. 대원 판례.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갑에 대한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죠. 따라서 나중에 이놈이 등기수를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나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X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 질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왕별 받지. 우리 기출에서 정답 질문 얘가 3번 나왔어. 3번. 외웁니다.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행항변권이 날아가진 않아. 소멸하진 않아. 딱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갑이 등기소리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잔금 못 줍니다. 등기소리 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반드시 복습합니다. 정답 지문. 자, 2번. 을이 오른쪽 놈인 선이행 채무인 중도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시간이 지나서 떴어.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떴죠. 그러면 을은 이제는 중도금, 선이행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시행관계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어. 따라서 이제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행관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맞는 질문.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갑의 이행기 도래를 빨리 바꿔서 읽어야 돼요. 내가 외운 대로.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또는 잔금 지급 날짜 도과 같은 말이에요. 7월 1일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에요. 이제는 중도금도 잔금하고 똑같이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겠어. 그러니까 동시행하면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3번. 자, 2번의 경우 오른쪽 놈 을은 중도금 날짜부터 잔금 날짜까지 지연 손해금은 왼쪽 놈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하면 중도금 6월 1일부터 잔금 날짜 7월 1일까지는 이행지체예요, 아니에요? 이행지체죠. 중도금 날짜부터 잔금까지는 이행지체지.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 지급해라. 맞는 질문. 자, 4번. 갑이 왼쪽 놈이 소송을 제기해서 을한테 돈 주세요 청구했어요. 자, 을이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해라. 맞죠? 항상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명권 나오는 판결. 너도 주고 너도 줘. 서로 상환해서 이행해라. 상환 이행 판결. 맞는 질문. 5번. 갑의 왼쪽 놈에 소유권 이전 날짜가 도래했어요. 자, 잔금 날짜죠. 자, 갑의 왼쪽 놈에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을은 명시적으로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자, 동시행의 항명, 자, 갑이 이행 제공이 없죠. 그러면 을은 동시행 항명권에 따라 나 못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동시행 항명권에 따라 안 이행 지체 아니죠. 문제는 이 이행 지체는 꼭 행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만으로. 즉, 동시항명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시항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나오니까. 그래서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는 아니야. 하지만 4번 가요. 소송에 들어가면 반드시 행사해 줘야 돼요. 주장해 줘야 돼요. 이게 다른다는 얘기예요. 을은 갑한테 주장 안 해도 이행지체 아니에요. 실제법상으로. 하지만 소송, 법원에 가면 판사님한테는 반드시 주장해야 법원이 반영해준다 얘기예요. 4번이 안 중요하고요. 5번은 중요해요. 5번은. 그래서 존재만으로 교재 있어요. 동시항명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꼭 행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봐요. 2번 왕별이고요. 1번도 왕별이죠. 3번도 왕별이고 5번 별 3개죠. 즉 별 3개 왕별 정확히 하면 OX 고르는 건 물론이고 정답을 골라요. 자, 밑에 포인트 36번. 갑 소유 토지 매수인 을이. 그럼 갑 소유 토지니까 왼쪽이고 오른쪽 놈이 매수인 을이야. 갑을. 자, 근데 을이 중도금을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있대요. 자, 소유권은 잔금과 동시에 별 의미 없는 문제고. 그럼 갑을 그리시고. 자, 틀린 거 1번. 왼쪽 놈 갑이 이행 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 기간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잖아. 자, 지금 문제에서 을이 중도금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한번 최고 들어간 거야. 너 1주 안에 줘. 그런데 그 상당 기간에 중도금을 안 줘. 그럼 왼쪽 놈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면 최고 했는데 여전히 안 주죠. 그러면 갑은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맞지. 항상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만 해지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맞아요. 자, 2번. 왼쪽 놈 갑이 잔금 날짜에 이행 제공, 즉 등기소를 주면 오른쪽 놈 을은, 즉 잔금 날짜에 제공했어요. 자, 을은 지금 중도금 안 주고 있죠. 이 중도금. 그 다음 중도금 미지급했다는 지연이자.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해야 된다. 자, 잔금 날짜에 갑이 들이댔죠. 등기소리 줬죠. 그러면 을은 당연히 줘야지. 안 준 중도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잔금 날짜니까 잔금도 주고. 맞는 지문이에요.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않은 지문이니까. 3번. 갑이 왼쪽 놈이 잔금 날짜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어. 자, 등기소리 안 줬어요. 그러면 을은 잔금 날짜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 갑이 지금 등기소리 안 줬죠? 그러면 오른쪽 놈 을은 이제 중도금을 안 주고 있지만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잔금 날짜 도래 왔죠? 그러면 더 이상 중도금이 선이행이 아니야.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을은 잔금 날짜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이 문제 어렵네요. 난이도 상 문제네. 자, 4번. 갑의 왼쪽 놈의 잔금 채권에 관해 갑의 이놈의 채권자 병이라는 놈이 압류의 추심 명령을 받았나봐. 자, 오른쪽 놈 매수인을은 자, 이 병한테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없다. 아이고, 이건 또 뭔 소리야. 물음표. 5번. 갑에 대한 의뢰 대여금 채권이 있네요. 왼쪽 놈 갑은 동시행의 항명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 동시항명권에 상계가 나오고 상계할 수 있다 없다 뜨면 상계할 수 없다 떴죠? 그럼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동시행 항명권이 붙어있는 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끝났죠? 상계할 수 없다 끝나면 진짜 맞는 지문이야. 100%야. 100%. 맞는 지문. 그러면 4번이 뭐냐? 결국 4번이 정답일 텐데 4번은 갑의 채권이 병이라는 놈한테 넘어간 거예요. 압류 추심을 통해서 당사자,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그 판례 지문이에요. 따라서 을은 여전히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여전히 동시행이니까. 갑에게서 채권이 병으로 넘어갔죠.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그래서 그걸 외우란 얘기예요. 채권이 갑에게서 병이라는 놈한테 넘어갔죠. 압류 및 추심 명령 몰라도 지금 갑의 채권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을이 이 병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죠. 그러면 갑의 채권이 병한테 넘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이 갑에서 병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채권 양도 빨리 생각하시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그 두 개를 외워놨으면 4번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갑에게서 병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동시행이니까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야죠. 있다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외울 걸 확실히 외워놔야 돼요. 자, 갑니다. 19 변리사 38번. 동시항명권 옳은 것은 계약법은 변리사 시험밖에 없어. 노무사하고 어려워요. 그래도 해봐야 돼요. 1번 근저당 실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로 됐네요. 자, 매수인 을에 잘못했어. 매수인은 지금 경매에서 매수인이죠. 경매 나오고 매수인 나오면 경락이 될 말이에요. 자, 우리 판례 문구는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말 수무,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낙찰자 A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왼쪽 놈 오른쪽 놈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동시행관계 아니다. 복습합니다. 매수인을 낙찰자로 읽어요.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 수무와 저당권자 오른쪽 놈이죠. 오른쪽 놈의 나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X. 2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떴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죠.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따라서 이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뭐가 아니야? 여전히 동시행이라니까.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이행. 이 두 개를 외우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많은 게. 이거밖에 안 나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고. 손해배상이 뭐예요? 돈이죠? 돈 채무로 바뀌어도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소수로는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여전히 동시행이니까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끝나야죠. 또 X야. 3번 가압류 등기 있는 매매입니다. 자,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 있지 않다. 잠깐. 그런가? 동시행 관계 아닌가? 답 좀 해줘. 자, 매도인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박혀 있죠. 그러면 갑은들한테 가압류 박혀 있는 아파트 팔 때 가압류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야겠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대금하고는 서로 동시에. 그래서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여기 대신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 대금하고는 동시. 무슨 얘기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줄 때 박혀있는 담보권은 말소해 주면서 넘겨라 그 말이에요. 동시행 맞아요. X. 4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어요. 상대방 채무에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 자, 중심 잡아야 돼. 계약법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지금 있대요, 없대요? 이행 제공하지 않았죠. 그럼 빨리 말 바꿔. 등기 서류 안 줬대요. 그러면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이행기에 당연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때 이행지체 책임지나? 안 줘야지. 등기 서류 안 주니까 나 못 줍니다. 안 하고 있어. 이행지체 아니죠. 왜? 동시행의 항변권에게 안 주고 있으니까. 이행지체 아니다. X예요. 변리사라 확실히 어려워. 아, 변리사 문제 안 풀고 싶네. 진짜 여러분한테 좀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 시험 이거보다 더 쉬워요. 우리 시험은 제약집이 있는데 그대로 내줘. 근데 얘는 지금 말을 막 꼬거든. 이런 문제 풀 필요 없는데 괜히 공부만 힘들게 하고 방해되거든. 나 이제 안 풀고 싶어. 변리사 문제 안 풀래 이제. 차라리 복수 문제 푼 게 훨씬 훈련에 도움될 것 같아. 자,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자 팔았어요. 매수인 오른쪽 놈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나 봐. 자,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매대금하고 갑의 소유권하고가 동시행관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맞아. 아까 우리는 양도소득세로 교재 있었죠? 똑같아. 양도소득세든 부가세든 매수인이 세금 부담하기로 해서 이거 포함해서 같이 함께 동시행.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그 위가 어려우면 물음표 하다가 5번 와서 아이고 이거 맞는데 정답 이렇게 고르란 얘기예요. 근데 변리사는 이게 특히 심해. 응용 지문이 꽤 많아요. 근데 정답 지문은 고를 수 있거든. 그만큼 변리사 지문 보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걔들은. 왜? 어려운 지문이 너무 많아. 정답 지문 골라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 뭔 소리야 5번. 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시험 보는 내내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지. 변리사가 어려워요. 나 오른쪽 변리사인데 그래서 안 할래. 아니야, 21년 변리사는 해야 돼요. 39번 봅니다. 21년 변리사, 21년 노무사. 같이 떴나 봐요. 자, 동시행항변권 틀린 것은 21년 기출은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작년이니까 우리 이 중에 최소 하나는 나오거든. 1번 부동산 매매입니다. 또 나왔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하기로 특약거렸대요. 자,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매대금하고 갑의 소유권 의무가 동시행관계다. 맞죠? 함께 동시행. 양도소득세 나도 똑같아. 2번 선이행 채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떴어. 그러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이제는 양당사 채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면 맞는 지분이지. 이제 감이 잡히죠. 그 단어 공부하는 거야.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더 이상 중도금 선이행 아니야. 이제는 잔금하고 함께 동시행. 3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됩니다. 공유 지분권자 갑을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뜨면은 그렇지. 너희들 서로 동시에 이행해 주는 게 공평히 맞겠지. 맞는 지문. 4번 동시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 효력은 이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한다. 자, 이행지체 면제되는 효력이 즉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 그 효과가 꼭 동시행항변권을 의리 갑한테 행사해야 이행지체 책임 안 지나요? 아니죠. 계속하고 있죠. 존재만으로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외웁니다. 작년 21년 떴죠. 4번 올해 떠. 우리 시험에 뜬다고. 작년 정답 주문이죠. 그럼 올해 우리 시험에 뜰 확률이 80%야. 80%.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을 안 주면 이행지체 아니죠. 자, 이거 꼭 행사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요약집 통해서 외웁니다. 결국 요약집으로 외워야 돼요. 이 문제 훈련을 좀 요약집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요약집을. 결국 이거 문제는 도망가요. 그냥 한 번 보고 버려버려야 돼. 이걸 통해서 그 요약집 그 1번 왼쪽 맨 위에요.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야. 아하, 이행지체가 아닌데 이거 꼭 행사 안 해도 되는구나.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아니구나. 이 문제를 풀면 그게 내 개가 돼요. 하지만 이 문제를 안 풀면 그거 내 거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내 걸로 만들려고. 정답이죠. 행사해야 발생한다. 아니야. 행사 안 해도 돼.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아. 이렇게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래요. 5번. 동시행관계는 쌍방채무 중 어느 한 또 떴어. 이행불능이 돼서 발생하는 돈채무, 손해배상 채무 떴죠? 그러면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봐봐, 뜬 놈이 계속 뜬다고. 그러니까 자, 복습합니다. 2번. 선이행 채무라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렇게 뜨거나 또는 잔금 지급일 도과 이렇게 떠요. 그러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라 잔금하고 함께 중도금도 동시에. 그러니까 잔금 날짜 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동시행 관계로 바뀌었으니까. 이행지체 아니니까. 그 다음 구분 소유 조건이 해소됐어. 서로 동시행해라. 말돼. 그 다음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 건 꼭 행사 안 해도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외우시고 5번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에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두 개가 세트란 얘기죠. 그래야 내게 된다는 얘기. 됐어요. 동시에 많이 했어요. 그만할래요. 아 그래도 하나 해야겠네. 다음 페이지 43번 21년 주택사 봐야지. 주택관리사. 자 박스 문제. 동시행관계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자 동시행관계 해당하는 거 고릅니다. 기억.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입니다. 왼쪽 놈 매도인의 소유권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자 중심 잡아요. 매매죠. 일단 소유권하고 대금 동시에 여기다 1+1이 붙어. 매도인 지금 가압류 등기가 밖에 있죠. 이거 말소 의무하고 함께 같이 동시에. 따라서 기억 들어가야겠죠? 기억 들어갑니다. 자 기억 들어간 거 찾아봐. 1번 3번 5번이죠. 아이고 니은 가요. 니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맞춰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자 등기 명령에 따라 박힌 등기죠. 이 등기 말소 의무하고 보증금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보증금부터 주세요. 그러니까 니은 탈락시켜봐. 그러면 3번 탈락되고 5번 탈락돼 버리죠. 정답 1번. 그냥 나와버렸네. 그래서 두 개 풀리니까 답이 나왔어. 기억. 정답 1번. 자, 디귿. 설사 니은에서 못 골라. 디귿 가봐. 디귿.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자, 변제 의무하고 담보 가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부터 갚으세요. 변제 의무가 선이행 채무.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말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세요. 변제부터 하고 그 다음 등기 말소해 주세요. 변제가 선행채무. 보증금 반환이 선행채무. 니은.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자 시간이 됐어요. 10분간 쉬고 3자기야.